야, 산 아래 양천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 여기는 바로 합천입니다. 합천에도 참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해인사 소리길부터 시작해서 황강 마실길, 정량늪 생명길, 그리고 황매산 기적길까지 계절마다 산책하기 좋은 길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합천 삼가면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삼가면 하면 무엇보다 한우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숨은 명소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남명조식 선비길이랍니다. 남명조식 선생은 조선시대 때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자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히죠. 한적한 소리길을 따라서 남명 선생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문화자까지 한번 쑥 둘러볼까 합니다.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합천군 삼가면을 굽이 흐르는 양천강 줄기. 그 위로 난 작은 다리 남명교를 건너면 아늑한 토동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입구엔 기골이 장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요. 여기가 남명조식 선비길이 시작되는 곳이랍니다. 이게 마을 초입에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운치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깊고 단단하게 뿌리 박은 남명 선생의 철학과 성품을 이 느티나무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크다. 이야. 그리고 나무 아래 비석에 새겨진 남명 선생의 시 한 수. 무리를 떠나 홀로 있기에 스스로 비바람 맞기 힘들겠지. 늙어가며 머리는 없어졌고 상심하여 속이 다 타버렸네. 아침이면 농부가 와서 밥 먹고 한낮엔 야윈 말이 그늘에서 쉬네. 다 죽어가는 등글에서 뭘 배우랴. 마음대로 하늘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네. 하하, 마을 안으로 좀 더 들어가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눈에 띕니다. 바로 남명조식 선생이 12년간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했던 곳, 뇌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숙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남명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뇌룡정이라고 현판에 적혀 있는데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여기 주준을 보면은 글귀가 쓰여져 있죠. 그 상자에 나오는 글귀로서 연묵인해성 시거이용현이라는 뜻에서 따온 말이에요. 연묵인해성이라는 말은 연못처럼 잠잠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내고 시동처럼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나타난다라는 뜻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치 않을 때, 불필요할 때는 조용히 살고 있다가 때가 되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말과 행동을 하라는 그런 선생님의 경가의 철학이 깃든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제야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의 그 강직한 정신은 뇌룡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뇌룡정이 지어진 구조에도 남명 선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신명사도에 의해서 지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 신명사도는 남명 선생님의 경의 철학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말하는데, 담장 안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곳이고 담장 밖은 외부 세상을 나타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소한 욕심까지도 기꺼이 막아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하지만 정유재랑과 서원 철폐령에 의해 두 차례나 소실되었던 뇌룡정. 이후 삼가 유림들의 노력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인데요. 남명 선생께서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물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칼과 방울인데, 칼은 경의금이라고 하고 방울은 성성자라고 하는데, 칼을 차고 다녔던 이유는 자기에게 본인에게 사욕이 들어오면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해서고, 성성자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면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려고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정말 엄격한 대쪽 같은 그런 삶을 사셨네요. 이번에 향한 곳은 남명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용암서원. 제자와 유림들이 영남 학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곳이기도 했죠. 그런 남명 선생에게도 라이벌이자 동지가 있었답니다. 경상좌도에 퇴계 이황 선생이 있다면 그 경상우도에는 남명 조식 선생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사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퇴계 선생은 애와 인을 중시했고, 남명 선생은 경과 의를 중시하면서 실천을 강조한 분이잖아요. 퇴계 이황 선생과 남명 선생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면서 조선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였지만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려온 사이인데, 또 이황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은 또 간직에 나가서 벼슬을 또 했지만, 남명 조식 선생은 몇 차례의 벼슬을 제수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사양을 하고 오로지 학자로서의 길만 걸어간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남명 학파의 영향을 받은 남명 선생의 그 제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최영경, 하항, 또 정구, 정타 등을 비롯해서 48가의 대석학들이 또 남명 선생의 학덕을 또 개성하고 사림의 중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의병으로 활동을 한 각재우, 정인홍, 김명, 조종도 등이 또 남명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에는 남명 선생의 안빈 낙도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 부윤에게 쓴 편지가 됩니다. 지금은 삼가현에 있는 선친의 옛집으로 이사와 살고 있지만 살림이 빈한하여 매일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니 내 입장에서 공의 처지를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낫습니다. 띠집이 시냇가에 있어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가 때때로 송사리를 잡아오는데 다만 그물이 없어 목가에서 땀만 흘릴 뿐입니다. 명주실이 있어야 그물을 짜 고기를 잡지요. 잡곡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오히려 고기 먹을 생각을 했으니 분수에 넘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남명 선생의 담대하고 꼿꼿한 신념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상소문 을묘 사직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을묘 사직서. 이게 그 내용이죠. 네. 그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를 통해서 당시 임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을묘 사직서는 명종 임금이 1555년도에 남명 선생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단성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을 하고 상소를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이 그 문정왕후를 가부에 명종 임금을 고아에 비유하는 아주 강력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선비 정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남명 선생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남명 조식 선비길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이 마을이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흙담이 있네. 바로 남명 선생의 생가인데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근까지도 꾸준히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랍니다. 여기가 남명 선생의 외가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명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아, 외가에서요? 예, 1501년도에 네. 아주 애가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아주 유명한 지간이 이 외톨이 토동마을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예. 지나면서 이 애가댁 틀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네. 여기에서 1년 안에 아기를 생산한다면 아주 큰 대학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집터입니다. 네, 네. 그 집터가 바로 암토끼가 숲토끼를 향해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터다. 이렇게 하셨대요. 네. 또 이 남명 선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가댁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런 용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꿈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터가 굉장히 좋은 터인 것 같아요. 남명 선생께서는 여기서 몇 살까지 사시다가 다시 뭐 외지에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는데 네. 몇 살 때 다시 합천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1501년도에 태어나시고 예. 5살까지 살다가 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5살까지 외가에서 사셨네요. 네, 외가에서. 그리고 피난한 관계로 다시 김해로 처가 댁으로 가서 사셨는데 김해에 계실 때 학문을 통달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계실 때 모친이 돌아가셔서 다시 합천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48세에 내령전과 계부당을 짓고 그 통달했던 학문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합천 토동마을에서 태어나 일평생 처사의 삶을 살아온 위인. 하지만 남명 선생의 탄생지가 합천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답니다. 남명 조식 선생하면 의뢰의 산청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합천에도 선생의 유적이 그리고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남명 선생의 뿌리. 남명 선생이 태어나신 이곳을 둘러보시고 합천에는 또 남명 조식 선비길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남명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선비의 올곧은 정신을 아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명 선생의 좌우명 중에 산처럼 우뚝하고 못처럼 깊으면 돋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 자신을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만 굳건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남명 조식 선빗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더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화이팅!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비의 자세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하루. 합천 남명 조식 선빗길이었습니다.